피아노 살인 사건은 1974년 8월 28일 아침에 가나가와현 히라스카시 다무라의 현형 주택단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사이코패스이자 소리에 극단적으로 과민했던 남자가 피아노 및 일요일 지방공사 등으로 아래층의 소음이 시끄럽다며 아래층 피해자 일가에게 사리를 품고 모녀 3명을 살해하고 맙니다. 본 사건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고 동시에 이웃 간의 소음 문제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인 사형수 오는 1928년 6월 4일생으로 사건 당시 46세, 2022년 현재 93세, 도쿄도 교토구 가메이도에서 서점을 경영하는 집안에 차남으로 출생했습니다. 어릴 때는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학업 성적도 좋았지만 1938년경에 근방에 말더듬증인 아이와 놀며 그 흉내를 내던 사이에 본인도 말더듬증이 발병, 이후 말이 없어지고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치요다구 간다의 규세중학교로 진학했습니다만 1학년 때에는 국어 수업 시간 때 모두의 앞에서 교과서를 읽게 되고 도중에 히라가나를 읽지 못해 포기하게 되는 굴욕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는 강한 열등감에 휩싸여 면학 의욕을 잃으면서 학업 성적도 매우 떨어졌고 점차 말이 없고 어두운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1945년 3월에 중학교를 졸업한 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양친의 피난처였던 야마나시현 기타스루군 우에노 하라마치의 군수공장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부모 곁을 떠나 생계를 유지하게 된 후에는 육친과 거의 소식이 없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1947년 5월에는 일본 국유철도, 즉 현재의 동일본 여객철도인 JR 동일본의 원조인 중앙본선 구니타 지역 직원이 되었는데 경륜에 빠져 표판돈을 유용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 9월에 분납금 39,000엔을 가지고 달아났고 우카이시마의 직업 여성에게 약 한 달 사이에 그 돈을 탕진하고 도주 중인 1950년 10월에는 생활고를 겪다가 역의 전기승차권 매장에서 현금 2,000엔을 가로채려다 경찰에게 체포되어 다이토 간이 재판소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1950년에는 퇴직을 피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는 도쿄 도내 가나가와현 내 회사 등으로 직장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안에는 한때 야마나시의 본가로 돌아가 농업, 산일 등을 도왔고 1951년부터는 선반공장 등에서 일하기도 했으나 이윽고 취업 의욕을 상실하고 1953년 즈음에는 자택에서 빈둥대는 것을 친형에게 책망받자 집에 있다간 뭔 일을 저지르겠다 싶어 집을 나와 신바시 근처에서 약 1년간에 걸쳐 노숙자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 동안 오는 도쿄 도내에서 근무하던 1953년경부터 신경성 두통을 앓았고 1959년 5월에는 첫 결혼을 해 대리사위가 됐지만 이듬해인 1960년 4월에 아내의 신청으로 이혼 조정이 이루어져 같은 해 11월 오 씨가 3만엔을 받는 것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또한 1959년부터 1963년까지는 도쿄도 하치오지시 나미키마치의 아파트에 거주하게 됐고 1963년경에는 히노 자동차에서 2교대 근무로 아침 일찍 취침하던 일이 많았는데 그때는 이웃집 일가로부터 스테레오 소리가 시끄럽다는 불만을 듣고 나서부터 소리에 병적으로 민감해졌으며 1965년경에는 신경과민이 되어 이른 아침 지저귀는 참새 울음소리마저 요란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척이 경영하던 가나가와현 내 철공소에서 근무하던 1995년 4월에 지인의 소개를 받아 재혼했지만 부부 관계가 험악해서 결혼 초부터 사소한 일로 때리기, 밀치기 등 가정폭력을 가하는 바람에 아내는 몇 번이나 이혼을 고심했습니다. 1967년경부터는 부부가 하치오지 내 사원 기숙사에 살며 오는 보일러 담당, 아내는 기숙사 관리인으로 각각 근무했는데 오는 야간에 들리는 기숙사 내의 이야기 소리, 마작 소리 등이 신경이 쓰여 여러 번을 큰 소리로 주의를 주어 최종적으로는 다수의 기숙생들과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어 그걸 계기로 이듬해인 1968년에 퇴직했습니다.
1969년 5월에서 1970년 7월까지는 히라스카시의 고마스 전자금속에서 근무했지만 당시에는 내성적인 데다 말수도 적어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이 되었던 가나가와 현영단지 34동 4층에 1970년 4월에 입주하게 됩니다. 오는 1973년 7월 공원으로 근무하던 히라스카시 내의 차체 부품 제조회사를 일이 실증났다며 퇴사. 이후로는 무직으로 실업급여 등으로 생활했는데 사건 직전인 1973년 7월경에는 가지고 있던 생활자금도 궁핍해지기 시작해 사건 발생까지 월 7,000엔의 임대료를 약 3개월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이 되었던 가나가와 현영 요코우치 단지는 국철 도카이도 본선 히라스카역에서 국도 129번 도로 옆 6km 정도 북상한 전원지대에 있는 임대단지로 고도 경제 성장기에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가나가와 현이 논을 매립하여 약 1,400세대가 살 수 있는 대형 단지로 조성되었습니다. 단지에는 1967년부터 1971년에 걸쳐 1364호가 입주하여 사건 당시에는 4천여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가 아내와 함께 현영 요코우치 단지로 이사하고 나서 약 2개월후가 되던 1970년 6월 오의 아래층인 3층 306호실에 피해자 일가가 이사를 왔습니다. 남성 A, 여성 B, 부부로 장녀 C, 차녀 D의 4인 가족입니다. 오는 그때 입주 인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 일가를 예의도 모르는 몰상식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집에서는 일요일 대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망치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오가 베란다 샷심은 현관문 개폐음이나 화장실 목욕탕 문 개폐음 같은 소리에 신경이 쓰여 망치 소리가 심하다고 느꼈을 때 한 번은 자기 집에서 아래층 피해자 쪽을 향해 시끄럽다고 고함을 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오는 단지에 사는 이웃들이 자기에 대해 차가운 태도를 취한다고 느낀 나머지 다른 이웃들과 친분이 좋았던 피해자 일가의 아내 B가 자기와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 B가 이웃들에게 자기 험담을 늘어놓고 있다고 생각해 차차 B에 대한 증오를 키워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1973년 11월에는 피해자 일가가 집에 피아노를 구입, 장녀인 C가 피아노를 치게 되어서 오는 그 소리가 신경이 쓰여 1974년 4월경에는 자기 아내와 함께 찾아가 자기가 집에 있을 때는 피아노를 치지 말아달라는 부탁도 했었지만 그 뒤에도 피해자 집에서는 피아노를 계속 쳐서 오는 점차 피아노를 치는 건 자기를 깔보는 탓이다 라고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에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피해자 가족은 오 씨가 자기들이나 같은 층에 사는 주민들에게 불만을 제기한 후 되도록 오 씨가 집에 없을 시간대에 피아노를 연습시켰고 피아노 소리도 오 씨에게 심한 폐를 끼칠 정도로 시끄럽지 않았다. 오 씨는 피해자 집에서 피아노 소리만 들리면 시끄럽다고 큰 소리로 고함을 쳤을 뿐 아니라 때로는 피해자 가정의 부인에게 화풀이로 폭력을 행사한 적도 있었다 라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73년 7월경부터는 지병인 편두통이 재발하여 이명현상이 나는 등 취업에 대한 의욕이 없고 생활비도 쪼들려 자포자기 상태가 됐으며 7월 1일경부터는 피해자 일가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남편 A가 부엌칼을 들고 자기를 찌르러 오는 건 아닌가 하는 피해망상을 느꼈기 때문에 7월 10일경에 철로 된 봉에 부엌칼을 묶어서 창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 8월 1일경에는 일가가 피아노를 그만 치지 않는다면 아내와 아이들인 C와 D를 살해하겠다는 생각까지 먹게 됩니다. 사건 일주일 전에는 부모의 훈육이 엉망이니 우선 부모를 죽이자며 범행 기회를 노리는 한편 흉기인 사시미 칼, 벤치, 양복, 그리고 거즈 등을 구입했고 이 시기에 아내는 이혼 상담으로 하치오지 시내에 처가로 돌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오는 하치오지 시내에서 예전에 트러블이 있었던 인근 주민을 연습으로 살해하기 위해 이사간 곳을 찾아 밖에서 상황을 살폈으나
표적이 된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외출하자 자기를 발견하고 파출소에 간 것으로 오해해 살해를 단념한 후 귀가했고, 이후 A씨 가족에 대한 범행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1974년 8월 27일 사건 전날에는 당시 46세인 가해자 O는 아래층 피해자 집에서 울리는 피아노 소리로 잠이 깨어 일어났지만, 그동안의 경위 등으로 보아 피아노 소리로 신경을 많이 쓴 데다 그때까지는 9시가 넘어야 울리던 피아노 소리가 아침 일찍부터 나는 것에 대해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입주 인사를 받던 여성에게 O 자신이 아래층 부인 B의 험담을 했던 게 떠올라 B가 자기를 괴롭힐 목적으로 아이에게 피아노를 치게 한다고 잘못 추측하여 B에 대한 분노를 억누를 수 없게 된 O는 당시 33세의 아래층 여성 B, 8세였던 장녀 C, 4세였던 차녀 D를 이 기회에 한꺼번에 살해하자고 결의하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구입한 흉기인 사시미 칼, 칼 길이 20.5cm 1개와 복대용 천 1장, 벤치 1개, 양복 등을 쇼핑백 안에 넣고 살해 준비를 시작합니다. 복대용 천은 칼로 다 죽이지 못했을 경우에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할 목적인 예비 흉기로, 벤치는 경찰 신고를 방해하기 위해 전화선을 절단할 목적으로 각각 준비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쉽게 수행하기 위해 B의 남편 A가 출근해 집을 비웠을 때 B와 차녀인 D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9시 10분경 306호로 침입했습니다. O는 현관문 앞에 전화선을 벤치로 절단하고 문을 열고 방에서 홀로 서서 피아노를 치던 장녀 C를 사시미 칼로 습격, C의 왼쪽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그 후 O는 방문 뒤에 몸을 숨기고 엄마 B와 D가 집에 오길 몰래 기다렸다 먼저 차녀 D가 들어왔고, 자기 방에 들어온 D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찌르고 가지고 있던 복대천으로 D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두 자매를 살해한 직후 O는 두 방의 문에다 연필로 해를 끼쳤으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쯤은 해라. 이건 사람 기본 문제야. 사람이 살인마가 될 수는 없잖아. 등 원한의 말을 남기고 숨진 두 자매의 사체에 옆에 있던 담요를 덮어 씌웠지만, 이윽고 쓰레기 당번으로 나갔던 엄마 B가 돌아왔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방으로 들어와서 B의 목 부위 등을 몇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피해자 3명의 사인은 모두 출혈 과다였습니다. 장녀 C, 심장 자창 등에 의한 상해, 차녀 D, 대동맥 절제 등의 상해, 모친 B, 좌측 쇄골화 동맥 절단 등의 상해. 범행 후 O는 306호 현관을 잠그려던 것을 옆집 305호에 살던 여성에게 목격당했습니다. 사건 전날에 입주 인사를 받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4층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범행에 사용되었던 도구, 양복 윗도리를 손가방에 넣고 수제창, 낚시도구, 배낭을 들고 가나가와현 고자군 사무카와 마치까지 도주, 오토바이는 국철 사가미선 이하야마역 부근에 농로에 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택시로 국철 치가사키역으로 갔고 버스를 갈아타며 후지사와 시내로 도주하여 같은 시내에 효조코사 참배길에 있는 오두막 뒷곁에 사시미칼, 양복 등을 버린 한편 효조코사에서 도쿄도 오타구, 가마타까지 버스를 갈아타가며 전철로 우에노역을 경유하여 같은 날 국철 시내츠 본선 요코가와역에서 하차, 군마현 우스이군 마스이다마치 부근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29일에는 도쿄 시내에서 지내다 국철 요코하마선으로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의 하시모토역으로 가 노상 주차돼 있던 차 안에서 잠을 자고 30일에는 다시 도쿄로 가서 밤이 되어 히라스카시로 돌아가 날이 바뀐 31일 새벽이 되어 히라스카서로 출두했습니다. 또한 도주 중 O는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도주하기 위해 다음에 민가 3군데에서 절도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범행 당일 10시경 가나가와현 고자군 사무카와마치 미야야마 3478번지의 민가 마당에서 주인 소유의 작업용 바지 한 벌, 시가 500엔 상당. 범행 당일 10시 30분경 가나가와현 고자군 사무카와마치 구라미 648번지 민가 마당에서 주인 소유의 작업용 상의 한 벌,
시가 2,000엔 상당. 8월 30일 6시 30분경 도쿄도 마치다시 아이하라마치 805번지 민가 마당에서 주인 소유의 작업용 상의 한 벌 외 다른 한 벌, 시가 합계 1,000엔 상당. 조사. 같은 날 9시 15분경에 피해자 자택 옆집 주민이 피해자 집에서 어떤 남자가 날뛰고 있다 라며 가나가와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히라스카 경찰서에서 경찰이 달려갔는데 9평의 피해자 자택 바닥에서 B, C, D가 모두 사망해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에 피해자 자택 바로 위에 사는 O가 피를 뒤집어쓰고 피해자의 집에서 도망쳐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갔다 라는 목격 증언이 접수되자 본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단정짓고 현경 조사 1과 감식과의 지원을 받아 조사를 시작한 히라스카 경찰서는 O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피의자 O를 살인 용의자로 전국에 지명수배했습니다. 수사본부는 O가 사건 전 지인에게 바다에 가서 죽고 싶다 라는 말을 흘렸기 때문에 바다에서 자살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원 200명을 파견, 히라스카시 오이소마치의 사가미만에 면한 해안에도 조사망을 넓히는 한편 O의 친부, 친척이 있는 경시청 담당인 도쿄도와 옆 현인 시조카 현경, 야마나시 현경에도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인 1974년 8월 31일 0시 15분 O는 조사본부가 설치되어 있던 히라스카서로 출두하여 살인 용의로 체포됩니다. O는 조사에 대해 범행을 전면적으로 자백했고 자백대로 흉기인 사시미칼이 후지사와 시내에 도주 때 사용했던 오토바이도 사무카와 마치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O는 1950년부터 1963년까지 본인이 살던 하치오지시 나미키마치 아파트에서 옆집 사람과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웃 일가 4명도 살해하려고 계획했다고 합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 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므로 예전에 그 가족에 대해서도 다시 증오심이 불타올랐고 8월 초에는 그 가족이 이사한 곳을 조사하고 2차례 답사도 갔었습니다. 사시미칼은 하치오지의 그 가족을 죽이기 위해 20일 지가사키 시내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니치 신문은 10년도 더 된 사소한 트러블에 집착하는 이상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요코하마 지방검찰청 오다와라 지부는 1974년 9월 20일에 피의자 O를 살인 및 강도죄로 요코하마시 지방재판소 오다와라 지부에 기소했습니다. 그때까지의 경찰관, 검찰의 취조에 대해 피의자 O는 화가 나서 그랬다. 그 집 남자에게 당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 그 예방을 위한 일이었다. 고 진술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등의 반성, 사과의 말도 했습니다. 형사재판 제1심 요코하마 지방법원 오다와라 지부 형사재판 제1심 공판에서 피고인 O는 사형을 원했기 때문에 피해자 3명을 살해했다 라고 발언하는 등 이상 성격이 인정됐지만 이 공판에서 행해진 정신감정에서는 피고인 O는 정신병질자이지만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1974년 10월 28일 요코하마 지방법원 오다와라 지부에서 재판장 에비하라 시니치의 제1심 첫 공판이 열렸고 피고인 O는 죄상 인정 여부에서 피해자 3명을 찌를 생각만 있었지 죽일 작정은 아니었다 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살해를 부인했습니다. 1974년 11월 25일 두 번째 공판에서 증거 조사가 행해져 같은 해 12월 16일 3차 공판에서는 에비하라 시니치 재판장이 오다와라 병원 원장 하치만 코이에에게 변호인이 신청했던 피고인 O의 정신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하치만은 피고인 O와 2회 면접하여 다나카 비내식 지능검사와 문진을 행했고 사건 기록을 참조하여 감정서를 작성, 1975년 2월 11일부로 지방법원 지부에 제출했습니다.
1975년 2월 24일 열린 4회 공판에서 피고인 오해방 소음을 계측한 히라스카 씨의 공예과 주사가 증인으로 출두. 히라스카서의 의뢰로 9월 2일, 6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오의 집까지 아래층의 피아노 소음이 어느 정도까지 울리는지를 측정했다는 증언을 합니다. 그 결과는 1차 14시에 측정해서 주위의 중앙 소음치가 44포온으로 아래층에서 치는 피아노 소리는 바깥의 소음이나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소리 등으로 인해 측정할 수가 없었다. 2차 19시 30분에 측정해선 창문을 연 상태에서도 상한치인 44폰이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측정 시 피아노를 친 시간은 약 15분으로 피아노는 히라스카 경찰 혹은 경찰 관계자가 쳤으므로 1982년 상부에서는 이 측정은 부정확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불공평하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다. 공평한 제3자에 의해 모든 연주 방식으로 강약의 모든 소리를 기록했어야 했다. 사람들의 수면 시간대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낮에도 아래층의 피아노 소리에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폰의 수치로 나타나는 음의 높이, 울리는 시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고 조용함을 바라고 살 때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소리라는 성질이 인간의 내장, 신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문제였을 것이다. 그 점에 대한 고찰을 게을리한 재판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1975년 3월 17일에 열린 5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오의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의사 하치만 코헤이가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두. 증인신문으로 피고인 오는 소음공해에 의해 도덕감이 상실된 이상인격으로 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만 좁은 의미의 정신병 증상인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고 지능도 정상이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 후 검찰에서의 의학적으로 본다면 정신병자와 정상인의 중간에 해당되지만 심신상실, 심신미약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책임 능력은 인정된다는 것인가? 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책임 능력은 있다는 답을 하는 한편 변호인의 선악의 판별, 자기 행동을 제어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으므로 오 개인의 죄는 경감되어야만 한다 라는 점을 강조한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1975년 4월 14일에 열린 6차 공판에서는 피해자 유족인 남성 A와 그 처남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두, 둘 다 사형을 촉구했습니다. 그 뒤 같은 해 5월 12일에 열린 7차 공판에서는 소음 피해자 외 대표인 사노 요시코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하여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회의에서는 피고인 오에 대한 동정 여론이 많았고 그 취지의 탄원서도 100건 가까이 받아왔다 라고 증언하는 한편 사건 직후 이혼한 피고인 오의 전처도 법정에 출두하여 오는 소리에 대해 이상하게 신경질적이었지만 피아노 소리는 나에게도 도가 지나칠 정도로 들렸다. 그렇지만 아파트 단지라는 곳은 시끄러운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피해자 집에 대해 불평을 말하러 가는 일은 없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1975년 6월 2일 열린 8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오에 대한 질문이 진행되었지만 오는 수사 단계와는 전혀 다르게 사형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 피해자들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던 건 본심이 아니었고 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한 후회나 반성은 없다. 고 증언했습니다. 그 후 9차 공판이 열린 1975년 8월 11일에도 논고 구형을 앞두고 다시 한번 피고인에 대한 질문이 행해졌는데 오는 8차 공판 때와 똑같이 사형받고 싶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1975년 8월 11일 10시부터 요코하마 지방법원 오다와라 지부에서 에비하라 시니치 재판장의 논고 구형 공판이 열렸고 검찰인 히다 마코토는 피고인 오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 오의 책임 능력에 대해 피고인 오는 정신질환자이지만 형법상의 심신상실, 심신미약이 아니니
죄의 값을 받을 능력은 갖고 있다 라고 지적하며 범행은 계획적이며 집요했고 잔악한 살해 방법에 의해 죄 없는 어린이 둘을 살해했다. 피아노, 휴일 공사 등의 소음은 이웃에게 불쾌감을 끼칠 정도는 아니었다. 피고인 O의 행위는 반사회적이며 자기중심적이므로 사형이 마땅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1975년 10월 20일 13시부터 판결 공판이 열려 요코하마 지방법원 오다와라 지부 에비하라 시니치 재판장은 요코하마 지검의 구형대로 피고인 O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후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 능력에 관하여 변호인은 휴일 지방공사 피아노 소음으로 피해자 일가에 대해 극도의 증오심을 갖기 시작했고 사망한 B의 남편인 A에게 칼에 찔릴 것 같은 공포로 인해 좀 더 먼저 피해자들을 살해하자라는 생각에 범행에 이르렀다. 이것은 정상심리로 볼 때 이해 불능 이상의 정신상태하에서 행해진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정신질환자였기 때문에 사리 변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로 간주해 형량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분명 정신질환자이며 소리에 대한 과민증이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다 해도 주도 면밀한 준비 위에 피해자 B의 남편인 A가 출근 뒤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데다 두 딸을 살해한 직후에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연필로 메시지를 남기는 등 범행을 냉철하게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형량의 이유 범행은 피해자 측에서 발한 피아노, 휴일공사, 베란다 샷시문 소리 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피아노 소리는 히라스카시 공예과의 음향 측정에 의하면 피고인 O의 집인 406호실에서 들었을 경우 40에서 45폰 정도로 가나가와현 공예대책 사무국이 행정지도상의 기준으로서 소리의 인체에 대한 영향을 실험 등에서 정리한 기준 예시에 의하면 수면을 방해받아 몸이 아픈 사람은 잠들 수가 없다 라는 정도의 음량이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바로 아랫집인 206호실 사람들의 반응도 불쾌감을 끼칠 정도의 소리로는 느끼지 못했다 라는 것이고 더구나 이른 아침이나 심야, 특히 보통 사람들의 수면 시간대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영향은 소리를 감수하는 피고인 O가 소리에 대해 극도의 신경과민증이었던 데다 감정과 의지가 결여된 이상 성격자였던 것과 타인에 대해서는 특히 친분이 좋고 사교성이 많은 기질의 피해자 B가 피고인 O의 일상 행동을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때문인지 피고인 O에 대해서는 거의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의사소통 결여가 있었다는 점이 피해자 측과 피고인 O 사이에 의사소통이 있었다면 충분히 저지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O가 소리에 대해 극도의 신경과민증이며 이상 성격자라는 것을 알 수도 없었고 의사소통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만을 탓할 수 없으며 피고인 O는 피아노를 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집에도 있을 수 없는 상태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 O 측에서 피아노를 치는 시간을 제한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아무런 증거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O가 피해자 측에게 직접 고충을 넣었던 건 단 1회에 불과하며 피해자 측과 대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해자를 탓한다면 마찬가지로 피고인 O의 태도도 탓해야만 한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O는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를 스스로 돌아보지도 않고 피해자 B의 태도에 대해서만 이기적으로 몰아붙였고 결국은 그 보복으로 범행을 용의주도하게 계획한 후 실행, 한 조각의 연민조차도 없이 무고한 어린 소녀 2명까지도 단숨에 살해했다. 범행 양상은 냉정하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를 노려 예리한 날붙이로 찌르고 피해자 셋 중 하나인 차녀 D에 대해서는 손맛이 충분하지 않다며 일부러 목을 조르는 등 잔악하기 짝이 없으며 피고인 O는 법정에서도 전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 뉘우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1심 판결 후 피고인 O는 사형을 원했고 도쿄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아 1975년 11월 1일부로 변호인이 항소했습니다.
도쿄 고등법원의 항소심. 1976년 5월 11일에 도쿄 고등법원 제4부 테라오 쇼지 재판장의 공판에서 피고인 오의 항소심이 열렸고, 테라오 재판장은 도쿄의대 치과대학 교수인 나카다 오사무에게 피고인 오의 정신감정 실시를 의뢰했습니다. 의뢰를 받은 나카다가 1976년 6월 30일에서 10월 5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 오의 심신 상태를 검사한 뒤, 피고인 오는 범행 당시 편집증에 걸려 있었고 살인행위는 망상이 영향을 받아 실행한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로 여겨져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을 면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받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던 피고인 오는 감정 결과에 따라서는 사형 판결이 파기되어 감경되거나 무죄가 될지도 모른다 라는 두려움으로 검사 과정에서 감정평가 협력을 거부하게 되었고, 감정인인 나카다와 도쿄 구치소 직원에게 항소를 취하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흘렸습니다. 피고인 오는 감정 최종일인 1976년 10월 5일에 나카다와 구치소 직원의 설득을 무시하고 항소 취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절차를 밟아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는다든가 항소심이 시작된 후에 항소를 취하하여 사형이 확정된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였습니다. 이때 피고인 오는 놀라서 면회를 온 국선 변호인 이모토 요시미츠에 대해 나는 소리에 대해 보통 사람에게선 볼 수 없을 정도로 병적으로 민감하다. 이 이상 소리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다. 좋아서 죽는 것은 아니지만 무기징역과 사형이라면 사형 쪽이 좋다. 설사 사형을 면한다고 해도 계속 사는 걸 견딜 수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변호인 이모토는 항소 취하는 정상이 아닌 정신상태하에서 행해졌으니 무효다 라는 서한을 제출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본에서의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피고인 오는 항소 취하 후에도 변호인, 검찰관, 도쿄 고등법원에 대해 1심 판결 후에 변호인이 행한 항소 제기는 나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쿄 고등법원 형사 제4부는 1976년 12월 16일에 피고인 오는 자신은 소음공포증,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어 이후의 사회생활, 구금생활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이 되어 한시라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스스로의 의사로 항소를 취하했다고 보이니, 이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 부자연스럽지만 취하 신청 자체는 소송 능력이 결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효하다 라며 변호인의 항소 취하는 무효다 라는 주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선 변호인인 이모토가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 도쿄 고등법원 형사 제5부 다니구치 마사타카 재판장에게 이의 신청을 올리고, 이것을 접수한 형사 제5부는 1976년 말에 형사 제4부의 결정 집행 정지인 사실상의 사형 집행 정지를 했으며, 1심 이후의 모든 기록을 심사하는 한편 1977년 2월 9일에는 비공개 법정에서 피고인 질의를 행했으나, 그때 피고인 오는 나야말로 소음공해의 피해자다 라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다시금 사형을 받고 싶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오는 후수라는 도쿄 고법의 결정인 변호인의 이의제기 기각까지의 도쿄 고법에 의한 신문에 대해 아래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 후에 변호인이 내 의사에 반하여 항소했기 때문에 내가 항소를 취하하면 그만이라고 본다. 항소 취하서를 쓰기 전에 항소 취하를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 책을 읽고 죽음에 대해 연구하고 어떤 위인이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도망갈 곳이 없는 교도소에서 같은 수감자들이 내는 소음을 참는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그 고생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충분하다. 나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없고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괴롭기만 한 감옥 생활보다 사형을 당하는 쪽이 낫다.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이라고 인정이 되어 무죄가 되더라도 3명을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정신병원에서 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은 무죄가 되지는 않겠지만 정신병원도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힘들 게 분명하니 무죄는 받고 싶지 않다. 1977년 4월 11일 도쿄고법 형사 5부 다니구치 마사타카 재판장은 피고인 오씨는 설사 사형을 면한다고 해도 소음 민감증, 불면증 등으로 오랜 구금 생활의 고통을 견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삶에도 지쳤으므로 이런 여건에서 도피하기 위해 자살을 희망하고 사형에 처해지는 것을 그 목표로 달성하고 싶다고 생각해 항소를 취하했다. 이는 이례적인 일이며 인명과도 관계된 일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능력, 소송 능력 등을 충분히 갖고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뒤 내린 결론으로 법적으로 유효하다. 고 결론 짓고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송달 후 5일 이내인 1977년 4월 16일까지 최고재판소에 특별 항고하지 않으면 사형이 확정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모토 변호사는 4월 13일에 도쿄 구치소에서 피고인 5와 면회하고 특별 항고를 할 것인지 아닌지 의사 확인을 한 결과 항고하지 말아달라. 더 이상 재판에서 싸우지 말고 그냥 죽게 해달라. 고 회답을 받았으므로 특별 항고를 단념하고 항고 기한이 끝나는 4월 16일부로 정식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주니치 신문사는 1977년 4월 12일 조간 기사에서 스스로 사형을 원해 항소를 취한 피고인 5를 게리 길모어에 비유해 일본판 길모아라고 보도했습니다. 게리 길모어는 변호사를 통해 사형을 요구했다가 원하는 대로 처형된 미국의 살인범입니다. 사형 확정 후 그러나 사형수 5는 자신의 희망에 반해 아직 사형을 집행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형 확정 43년이 지난 2020년 9월 27일 시점에서도 사형 확정자로 도쿄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또한 2012년 4월 시점까지도 재심 청구를 제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포럼 90이 정리한 1993년 3월 26일 이후에 사형 확정수 일람표에 의하면 사형수 5보다 먼저 사형이 확정됐던 사형수는 2020년 9월 27일 시점으로 병사한 2를 포함 3이 있지만 모두 무죄를 호소해 재심 청구를 했기 때문에 사형수 5는 범행 사실에 관해 누명 혐의가 없는 사형수로서는 같은 날 시점에서 최고참입니다. 또한 5는 2018년 6월 시점으로 일본에 수감 중인 사형수로는 최고령입니다. 1928년 6월 4일생이므로 2018년 당시에 90세인 것입니다. 반향 본 사건은 모녀 3인이 참살당해 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이지만 공동주택 소음 문제를 클로즈업 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같은 년 가와사키시의 단지에서 이웃 주민이 키우던 개 짖는 소리에 항의하러 갔다가 개 주인과 말다툼 끝에 개를 8층에서 던져 죽인 술집 호스티스가 경로한 개 주인 부부에게 칼에 찔리는 사건도 발생했고 이 사건도 주목을 끌었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히라스카 경찰서를 향해 범인의 기분도 이해가 간다 라는 전화가 쇄도하는 한편 소음 피해자의 해를 필두로 한 소음 피해자들에 의한 가해자 5의 구명 탄원 활동이 일어났고 소음공해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소음 피해자의 회장 사노 요시코는 사건 당일 요미우리 신문 석간에서 살인은 부정하지만 지금부터는 동종의 살인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 우려된다. 사회생활이 풍요해져 피아노를 구입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데 사회 전체의 규정으로서 소리는 내 집 안에서만 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한 한편 사노가 받았던 전화 중에는 옆집에서 피아노를 치는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지 않는 날이 없었다. 5의 살인이 죄라면 그 소원도 죄일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던 외에 소리가 원인으로 살인을 범한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에게는 안 됐지만 피고인 5에게도 동정할 만한 면이 있다. 라는 전화도 걸려왔었다고 합니다. 그 후 소음 피해자회는 200명의 회원을 모아
모임에서 피고인 O의 형사재판을 지원하기로 하고 총 100통에 가까운 탄원서를 모아 제출했으나 이는 피고인 O 자신이 증거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현장이었던 요코우치 단지는 비용 절감을 위해 바닥 두께가 12cm로 되어 있었는데 사건 이후 주택도시정비공단, 현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에서는 바닥 두께를 15cm로 늘렸습니다. 또한 고도 경제성장으로 주택이 밀집하는 한편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급속히 피아노가 보급되고 방음대책, 이용자의 방음의식이 따르지 못한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어서 소음 피해자회나 작곡가 단 이쿠마 등이 피아노는 제대로 방음이 되어 있지 않은 일본 가정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피아노 제조업자들에게 일본 가옥용으로 음량이 적은 피아노를 개발할 것, 방음장치와 세트로 판매해 줄 것 등을 호소했습니다. 이 의견들에 대해 피아노 제조업자 측은 문제는 피아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있다 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사건 후에는 업라이트 피아노에 소리를 줄일 수 있는 소프트 페달을 달아 판매하게 되었고 1977년경부터는 기존 피아노와 달리 음량을 조절할 수 있고 헤드폰을 이용해 음이 새는 것을 막을 수도 있는 전자피아노, 전기피아노를 제조,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일본 악기, 현 야마하는 사건 이듬해인 1976년부터 소음 문제를 막기 위해 피아노 본체에 설치하는 방음장치나 피아노의 설치 장소, 방음실을 만드는 방법 등의 상담에 응하는 소리 상담실을 전국에 14개 지점을 개설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을 소재로 한 논픽션, 광기 피아노 살인사건을 원작으로 한 TV 드라마인 혼다 히데오 각본의 피아노 살인사건이 제작되어 이즈미야 시게루가 범인 역할, 다카하시 히데키가 변호사 역을 연기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TV 아사히 계열 판결 시리즈 중 하나로 1980년 1월 17일부터 3주 연속으로 방송되었습니다. 논픽션 작가 나카우 사유리는 2006년에 신초사의 신초 45 지상에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명예교수인 오하라 신이 말했던 소리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가해자 간의 의사소통 부족도 원인 중 하나이다. 21세기 현대는 당시보다 의사소통 부족이 더 심해져 모르는 사람들끼리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심리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사회다. 라는 지적을 인용하여 옆집을 향해 라디오 카세트를 대음량으로 틀다 체포된 여성도 가해자 O씨와 마찬가지로 이사 왔을 때 인사가 없었다고 화를 냈다. 앞으로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소음 문제는 점점 늘어날지도 모른다. 라고 지적했습니다.